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정보 팟캐스트 시즌3 2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리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주말 초에 또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뭐 사무실에 있었어요. 계속? 네. 계속 사무실에 나와? 토요일 하루 좀 쉬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쉴 수밖에 없었지. 네. 금요일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으니. 아, 토요일 새벽에? 토요일 새벽으로 말하는 토요일인 거 아니야? 네. 토요일 새벽인가? 아, 그렇지. 토요일 새벽이죠. 네. 내가 보니까 이승원 교수는 이제 알았어. 네. 이제 뭐 피곤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와병했었잖아요. 네. 근데 술독이고 고령화에 따라 술독과 고령화가 겹치는 거죠. 네. 예전 같지 않죠, 몸이?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네. 당연히 예전 같지 않죠. 네. 예전 같을 수가 있나, 나이가 먹는데. 그러니까 곧 이제 다들 우리 이 친구도 마찬가지, 성훈이도 아니, 조금 멀었어. 김성훈 과장 아직 저 멀었어. 나이 때는 조금 한 2, 3년 더 있어요. 아직까지 쇠를 씹어 먹어도 되는 나이인가? 아직까지 쇠를 씹어 먹어도 돼요. 아, 네. 이제 먹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요? 그 넬슨 만델라가 16년간의 이 그쪽에 투옥 생활을 하고 큰 집 계셨잖아요. 고문을 하고 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이혼했잖아요. 6개월 만에. 네. 결혼 생활이 공부보다 더 힘들다는 거지. 아직 그 생활을 안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직까지는 결혼 몇 상하지가 달 만에 이혼하셨어, 나오신 다음에. 나오고 나서 한 6개월인가 1년 만에 진짜? 이혼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결혼 생활이 역사적 그만큼 사실이야? 힘든 거죠. 네. 근데 보니까 김성훈 과장이 좀 덥다는 걸 느꼈어. 우리가 지난번에 워킹하면서 회의 좀 하자고 산에 가자니까 자기 그 나이 아니라고 딱 거부하잖아. 그렇죠. 그런 나이 아니라고. 사는 좀 그래요. 오늘 사는 나는 토털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오늘 날짜 확인드리면 오늘 9월 22일이 화요일이 되겠고 오늘 녹음 화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지난주에 녹음했을 때는 우리가 좀 옐런 예사님이 어떤 방향인지 대예측 나름대로 있어 말도 안 되는 예측했는데 거의 이거는 뭐 우리 이승훈 교수 말대로 갔어요. 뭘 가요? 나는 9월달 금리 인상 할 거라고 봤는데 금리 인상 안 하더만. 아 그랬나? 네. 그럼 다 틀렸네? 다 틀렸지. 우리가 가장 좋은 케이스는 저도 틀렸지.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0.1% 얘기하고 그냥 좀 초저금리 유지 그 말이 가장 좋다고 얘기했잖아. 예, 그렇게 저도 했으면은 근데 시장 그 미국이랑 독일도 그렇게 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다 결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더 증폭되었다. 오죽하면은 금리를 동결했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한 네. 10bp 정도를 그런 식으로 차라리 시장을 좀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주시장과 네. 현물을 그러니까 실제 경기를 비교를 했을 때 네. 옐런 입장에서는 주시장을 이렇게 신경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네. 우리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뭐 옐런이나 페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선택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은 하여튼 하루 좀 오르고 또 쉬고 또 내리고 올리고 막 정신없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강보합 정도, 보합 정도 움직이고 있는 화요일 마감 시점 앞두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장 간단하게 오랜만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훈이 과장부터. 일단은 글쎄요. 코스피가 오늘 좀 세요. 네. 코스피 0.9% 현재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이 장중에 쓰다가 0.6% 밀리면서 중소형주들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중소형주 쪽의 특징이 뭐냐면 중소형주도 아니고 소형주 특징이 뭐냐면은 네. 어제가 좀 크셨어요. 어제장에 뭐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엮을 수 있는 거는 다 엮어서 네. 다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어제장에서 그 특징적인 종목들이 한 26개가 있었는데 26개? 이게 뭔가 젊은 사람은 다르네. 26개. 야, 세개 기억하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통틀어서 네. 거래대금이 실리면서 상승률이 5% 이상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니까 네. 그게 26개가 잡혔는데 그 26개 중에서 11개가 적자 기업. 네. 네. 적자 좀 놔줘야지 되는구나. 그리고 네. 또 10개가
네. 시가총액 500억 미만, 네, 거의 네. 한 1000억 미만이 가겠죠. 네, 네. 예, 그리고 그 중에 9개가 삼성페이. 아, 그 중에 3개는 하나는 고현정이 사내 이사로 들어갔다 해서 그 포인트 아이. 또 하나는 뭐지? 중국 업체와 같이 네. 화장품 마스크팩 사업을 한번 해볼까? 사업 목적 추가. 한 해가 올라갔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하나는 또 자기네가 현재 주가 조작 혐의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무혐의가 날 것 같다라는 루머. 아니 검찰 조사를 하다가 자기네들이 루머를 퍼뜨 혐의가 아무튼 그런 네. 잡주들의 날이 여전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네. 일단은 시장이 네. 그 늑대가 없는 곳에서는 여우가 왕이잖아요. 네. 호랑이가 없는 곳은 늑대가 왕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잡주들이 올라왔던 것 자체가 네. 시장이 이제 좀 뭐랄까요 금리를 인상을 아직 안 한 상황이지만은 네. 그래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 여전히 네. 내년 하반기까지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체질을 변화 네. 시간을 갖다가 네. 여전히 지나가고 있다. 차라리 금리를 이번에 차라리 인상했으면은 네. 그런 흐름들이 한번 쑥 빠지고 그렇죠. 한번 좀 걸러주고. 네, 걸러주고 시작했는데 금리를 동결을 해버림으로 해서 네. 이런 흐름들이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저기 올라, 저기 올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급등한 종목과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 급등했던 종목도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중소형주 장세에서는 그렇게 좀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대형주는 대형주 장세 네. 조금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네. 조금 고려를 해보고 있어요. 네. 오늘도 기아차가 좀 4%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네. 대형주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일단 저도 관방이에요. 솔직히 저는 지금도 매매를 갖다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왜냐면 이럴 때 괜히 소탐대실이라고 해서 네. 엇박나기 쉽거든요, 여전히. 네. 제가 뭐 이런 얘기 엇박난다는 얘기를 거의 한 달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부터. 네. 물론 생각 같아서야 맨날 오른 종목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나오니까 야 그거 빼고 그 샀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가끔씩. 예. 그런데 그러면 괜히 저까지 네. 홧김에 에이씨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럼 하면 다 갈아타냐?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위험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다행인 거는 제 고객들도 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냥 뭐 손실이 더 커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네. 그 상황에서 우리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에서 좀 그렇게 뭐랄까요 좀 조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잡혀지고 네. 그리고 좀 이제는 사물 인터넷 조금 이제 좀 그래요. 사물 인터넷이 뭐랄까요? 컨벤츠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이 갑자기 삼성페이가 등장하는 바람에 네. 갑자기 이게 좀 오버슈팅을 보였어 순식간에. 네. 삼성페이들이 또 오버슈팅을 했잖아. 삼성페이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네. 얘는 오버슈팅 해버렸는데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약간 사물 인터넷으로 엮였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기존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오버슈팅하는 바람에 네. 생각보다 빨리 사물 인터넷은 일단 1차적으로는 네.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랄까요? 조금 시장이 이제 오늘도 코스피 올라가는 거 보니까 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죽지 않았으니까 네. 또 어디로 돈이 흘러가는지에다가 한번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 교수한테 보고 있어요. 아니, 뭐 시장이야 뭐 그냥 그런데. 네. 그 오늘 아까 우리 방송할 때 나왔던 뉴스 있잖아요. 대우 회사채 CP 금리 18%. 방송할 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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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보게 되면 네. 약간 좀 싸늘했어요. 네. 네. 그 IMF 때 전에 이런 느낌이었거든. 네. 그때도 이제 네. 그 CP 금리 뭐 이런 거 급등하고 네. 이런 형태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쪽이 좀 상당히 걱정스럽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내로 터지진 않거든. 네. 국내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터지게 되면. 네. 근데 금리 인상을 지연했을 때에 대한 쪽에서 이제 그 조금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이제 브라질 이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까봐 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건데 네. 아직은 뭐 해외에서 그런 쪽이 아니라면 네.
아직까지 뭐 주식은 네. 그대로 다 네. 오케이. 네. 여전히 뭐 긍정적인 비율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는 그거죠. 갑자기 이제 뭔가가 강한 에너지가 투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네. 여전히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어느 쪽 보고 있어요? 아까 이제 어디 김성환 과장 이제 코스피, 코스닥 잠깐 네. 그 구분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두 개 다 일단은 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라 낙폭과대가 이제 아웃퍼폼하는 구간. 그러니까 네. 코스피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 낙폭과대가 아웃퍼폼하는 구간이거든요. 더 쉽게 얘기해드리면 주도 이거죠. 업종이 없는 네.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제가 더 쉽게 질문드리면 이거죠. 들으신 분들 궁금한 게 이거예요. 현대차 더 갈까? 이거 있고요. 그러니까. 네, 조선주도 더 갈까? 뭐 이런 거거든 지금. 네. 그런 얘기죠. 딱 그러니까 쉽게 그게 얘기하면. 뭐냐면 네. 현대차 전망에 대한 좀 밝아요? 전 모르죠.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전 밝을 게 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전망만 보면 자동차가만 업종이 좋냐?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근데 주식은 꼭 그것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없잖아요. 네.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네.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네. 낙폭과대가 지금은 아웃퍼폼하는 구간. 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서 주도주를 그러니까 김성훈 과장도 아까 사모니터는 좀 오버슈팅 했고 근데 걔들 실적 안 나오는 애들이거든요 다. 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오버슈팅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이 오버슈팅 된 가운데에서 네.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주도주가 주도 업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편한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 낮은 거, 네. 많이 빠져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그 위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기본. 그리고 사람들이 확인 잘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아니 뭐 현대차 안 나쁘지. 네. 뭐 이 정도 가격이면 네. 나쁘진 않지. 뭐 적자 보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 적자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 조선업종 이제 적자 끊었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애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좀 실적으로 좀 올라가는 게 화학주, 네. 정유주 네. 요 정도인데 요게 한 25% 정도 업사이드는 있겠죠. 네네. 위로. 근데 네. 이제 그 정도까지 목에 차고 나면 네. 올라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쪽에서. 그래서 그 대형주 섹터도 뭐 어쨌든 좋기는 좋은데 대형주 네. 컨셉 아마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기를 네. 기다리는 시장. 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로봇도 얘기하고 뭐 컨텐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네. 그나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주도 업종이 되기 위해서 네. 탐색하는 구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시장 얘기하는 타임이니까 저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약간 실망했어요. 옐런한테 실망했어. 실망하면서도 역시 저 할머니, 예? 저 할머니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을지 궁금해요. 이걸 말하는 것 같고 제가 좀 명쾌해야 되는데 명쾌해지지가 않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승현 교수 맨날 화장실 가고 나서 개운하지 않다. 그런 얘기하죠.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이 좋게도 저는 기본적으로 운이 있잖아요. 일상생활에. 그날 갑자기 3시쯤 눈이 떠지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띠걱 하니까 라이브 어디서 하고 있다가 딱 뜨는 거야. 모 채널에서. 그래서 또 봤어요. 근데 다 못 알아듣잖아요. 조금 알아듣지만 제가.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우리 들으신 분들,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딱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에 전제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인플레이율 2%. 근데 아직 멀었는데, 그건 뭐, 또 하나가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인데, 고용은 다 해결됐으니까. 근데 난데없이 해외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둔화로 미국 경제의 성장이 좀 뒤처질 가능성, 이런 얘기를 좀 뉘앙스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음번에 될 때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 네. 근데 그게 당장 다음 달이나 12월 달에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얘기거든요. 지금은 중국발 못 든 거잖아요. 중국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겠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 단기간에 금리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강력히 시사했는데 또 하나 이제 그 다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10월 달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FOMC 미팅 캘린더 이런 거를 구글이나 이런 걸 치시면요 내년 것까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죠. 네, 그리고 거기 별표가 있어요. 인터뷰한다. 프레스 컨퍼런스 인념료가 다 나오거든요. 10월 달에 없는 달이에요. 10월 달에 없으면 이게 꼭 법률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미국 사람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 없는데 갑자기 인터뷰하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할 수도 있다 그랬거든. 결정되면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말을 다 열어놨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원론적인 얘기하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식을 했다. 그래서 이거가 앞으로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금리를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은 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월 내지는 1월 얘기하고 내년 얘기하고 있잖아요. 3월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금년에 없으면 내년 1분기 얘기 많이 했으니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 부분은 단기간에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미국에 그런 걸 갖고 달러의 강세도 주춤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방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크게 매크로 변수를 좀 일단 상정하시고 일단 그런 관점에서 그런 건 좀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다 지금 제가 말한. 네, 그래서 그걸 좀 처음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시장만 보면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코스피는 제가 지난주인가 2주 전에 이제 반송 썼잖아요. 저도 자동차를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거의 벌써 4주 됐죠. 김성원 과장이 우리 방송 나서 자동차는 이제 될 것 같아요. 뭐 강력 매수는 아니었지만 빠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때가 포인트였거든요. 실제로 그게 바닥에서 한 7, 8% 올랐을 때요. 그러니까 12만 원대에서 13만 원대 중반 요 정도 갔을 때니까요. 그 다음부터 2만 원 올랐거든요. 지금은 현대차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낙폭과대라는 거. 그리고 제일 웃긴 거는 이제 폭스바겐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건 넌센스고 그걸 떠나서 그 약간 이 교수가 얘기한 대로 많이 떨어진 거 그리고 그런 것들 뭐 조선도 올라가고 그러니 이런 쪽에서 많이 떨어진 것들 논리. 그럼 똑같은 논리로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고 SK증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게 정말 좋아지냐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잘 팔릴 것 같아? 그 똑같은 대답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많이 떨어졌. 주식은 여러 가지로 오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 내내 특히 증권사들이 증권사나 이렇게 그런 쪽에 짧게 매매하는 애들이 대형주 팔고 코스닥이 많이 갔잖아요. 네. 특히 하여튼 코스닥 표현이 좀 그렇다 그러면 성장 테마주에 많이 갔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반작용이다 지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연기금에서 계속 사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의 패턴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뭐 잠시도 그건 지금 보면 요즘 올라가는 것들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거. 특히 이제 여기 들으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채널K 방송 같은 경우 키움증권에서 방송은 소위 이제 키움증권 기준으로 증거가 100%짜리 아마 주식 하시는 분은 알아두실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틀리지만 키움증권이 마켓시어이기 때문에 느낌 아실 텐데요. 100%짜리는 방송을 내용을 자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으로요. 근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것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 뭐 한다더라. 네. 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다, 뭐 관련이 있다더라. 그 회사에 무슨 시비를 갖고 있다더라. 뭔 소리야, 개새끼야. 다 팔았어, 이놈. 하는 놈도 있고. 또 어떤 애들은 전혀 상관없는 업종으로. 물론 그 회사가 좋고 한때 떠나서 중국에 무슨 돈 많은 애들이 와갖고 한국에서 무슨 리조트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쌍방울. 뭐라고 난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것들 막 미친 듯이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그건 여전히 머니게임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머니게임이고 그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언젠가 조사받으면 다 나오겠지만은 정말 그렇게 좋아져서 장밋빛을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하나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앞으로 있잖아요. 앞으로도 중국 관련된 거는 앞으로 한 10년 이상 테마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요새 보시면 여러분들 검색 한번 해보실 게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시티스케이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시티스케이프. 네, 한번 쳐보세요. 시티스케이프 보면 좀 찾아볼까요? 시티스케이프 이렇게 보면 이번에 한국경 그 인천시에서 부동산 전시회. 네, 부동산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인천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여기 온 사람이 거의 다 중국 사람이야. 중국이고 해외 투자가들인데요. 이게 보면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으신 분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는 KDI에서도 경고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대규모 투자, 그러니까 부동산은 주택이면 주택, 그리고 건설 빈 방들 있죠. 그러니까 공실들이나 사무실 이런 거 있고 대규모 개발 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중국인들이 됐건 미국이 됐건 해외 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투자하는 것도 왜 하겠어요? 중국에서 한국에서 무슨 리조트라건 뭐 대형 호텔을 짓고 있잖아요. 요즘 알게 모르게요. 강남에 이렇게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봤는데요.
건물 이름에 중국말 이름 쓰는 게 많더라고요. 중국말. 딱 보면 영어로 써 있어도 중국 냄새 나는 거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조그만 샵들 있고 이렇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중국 사람이 투자하는 건요. 거기서 투자를 하고 중국 고객을 데려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데다 있고 지금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 지금 이번에 송도 지역에 엄청나게 관심을 갖다는 건데요. 그리고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무비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면 주식이랑 상관없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의 자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나쁜 사람으로 주식 작전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라도 있잖아요. 이걸 하는 애들은 앞으로 그런 거 많이 얽어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조금만 해서 있다가 거기서 아무런 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가 그 김성원 과장의 뭐 아는 사람이 뭐 중국 사람이 하나 있어. 네? 그래서 확인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무슨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리조트 뭐 하건 그래서 뭘 하겠다 관광 호텔을 하겠다. 그러나서 법인은 여기랑 같이 하겠다고 MOU만 해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데 잘못된 거는 확인은 나중에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보면 이런 거죠. 패션인데 이런 게가 한 5, 6년 전에는 전부 다 그게 해외 자원 개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애 지금 큰 집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7년이 대학 4년째 간 애도 그걸로 엮어서 가 있는 애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판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중국 관련된 것들은 앞으로도 진짜도 있고 가짜도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순식간에 해먹는 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 결론은 정말 이게 바이오랑 똑같거든요. 잘 아는 사람이면 하셔도 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면 낭패 볼 가능성도 많다. 그래갖고 아마 이렇게 되면 정부나 금융당국에서 이게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빨리 조사를 해야 돼요. 모든 일 하면 빨리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나쁜 마음 먹기 시작하면 한도 끝 없잖아요. 이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못 이겨. 네, 못 이기잖아요.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을 교란 요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이게 정말 시장이 좋으면 그런 것들이 묻히고 자기네끼리 해먹겠지만 요즘은 그렇게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 그냥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한 정황이랑 상관없이 지금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하여튼 여러분들 좀 매매 좀 유의하시면서 뭐 그게 어떤 주식이라고 얘기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건 매매 좀 유의하시고 특히 각 증권사에서 100%라고 정해놓고 매매 유의 경고 이런 것들은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럼 오늘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 간단히 얘기했는데요. 그 관심 있는 어떤 쪽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제 추석을 끼어 있잖아요. 오늘 저희 화요일이니까 녹음 올라가고 화요일날 수, 목, 금까지 하고 나서 또 일주일 쉬잖아요. 거의 사흘 쉬니까요. 추석 연휴 해갖고 거의 추석 연휴 대비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한번 드러내보자고요. 속마음이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 좋아 보인다 이런 거죠. 어떤 쪽. 그래서 컨텐츠는 가긴 가는데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는 가긴 갈 것 같은데 천천히 갈 것 같고, 네. 글쎄요. 솔직히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일단은 전기차 한번 보고 있어요. 저는. 전기차? 예. SDI 때문에? 벤틀리 때문에? 그것도 있는데, 그 어떤 종목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애널리스트들이 프랑크푸르트 갔다 온 거? 그것도 있었고요. 네. 그것도 있었고, 저 아는 증권사 쪽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중국 갔거든요. 네. 중국 가서 자기네 중국 가가지고 이제 뭐 중국 도착했다는 둥 그걸 자기 페이스북 올리잖아요. 비아드? 네, 올리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그 애널리스트는 그 중국에서 대학을 나온 애예요. 근데 딱 도착하자마자 딱 페이스북에 뭐라 올렸냐면은 베이징은 먼지를 마시는 것 같다. 진짜 하늘이 뿌옇고 네. 그 전승절 기념식 때 봤었던 그런 푸른 색깔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나라 지금 뿌여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하늘이. 그죠? 네. 딱 진짜 딱 먼지를 들이마시는 그 기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딱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느꼈다. 지금 상해 쪽에서 학교 나왔나? 푸동이니까 상해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딱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네. 중국은 네. 친환경은 필수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다가 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또 무슨 터졌죠 또 하나? 그러면은 그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미국이 제일 많이 팔리죠. 미국이 제일 많이 그다음에 네. 중국이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 시장 자체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중심으로 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중국 정부가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도 결국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최대 소비 국가인 중국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소차를 할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네. 일단은 그게 장기로 대상승이란 거는 모르겠지만은 네. 일단은 한번 1차적으로는 테마성으로도 한번 네. 지금 이미 일단은 저거 삼성 S대랑 LG 화학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네. 관련해서 네. 전기차 업체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전기차 쪽이 한번 좀 돌 것 같아요. 테마가. 네. 저는 1등 한번 그 전기차가 좀 이제 눈이 띄어서 눈에 밟히는 네, 그런 느낌 있죠. 예. 네. 저번에 NH엔터도 네. 한 달 전인가 네. 그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윈스 같은 경우도 뭐 또 날라. 윈슨 히트 쳤지. 네. 오늘도 뭐 장중에 한 3% 그랬다가 네. 중성주 밀리니까 다시 또 밀렸는데 네. 그래서 전기차도 한번 조금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딴 거는요? 딴 거는 네. 글쎄요. 네. 아니 속마음이 아닌 것 같아. 속마음이에요? 그래요? 네. 딱 하나만 봐? 아니요. 네. 보이는 거 한두 개만 더 불러줘요. 추석 기념인데. 딴 거는 나 자주 얘기했어요. 자주 상관없어. 네. 그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듀얼 카메라. 네. 듀얼 카메라 관련해서 하이비전 시스템도 얘가 왜냐면은 충분히 숫자가 나와주니까. 네. 근데 주가는 갔다 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계속 놓치기는 조금 아까운 종목 같아서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좀 그러니까 듀얼 카메라 이슈.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항상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고민인 게 이거잖아요. 나중에 막 주가 올라가. 네. 근데 그때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내가 이미 옛날부터 알던 이유야. 네? 알던 이유? 알던 이슈였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야, 내가 생각할 때 이 종목은 이런 이슈 때문에 갈 것 같아. 근데 못 가. 그 나중에 올라가. 네. 막 6개월, 길게는 1년? 네. 이따 하고 나서 주가 막 날아가. 그럼 날아갈 때 왜 날아가냐면은 내가 이미 공부했던 그 이유 때문에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희한한 게 내가 알고 있으면 마치 시장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막상 모르지.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네. 시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섹터만이 진리인 것 같고 네. 더 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한 번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수급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네. 그 수급이 몰리면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고집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도 하비전한테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비전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뭐 그 정도? 그리고 컨텐츠는 뭐 SM하고 YGN트는 뭐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숟가락 얹으면 말씀 나온 것부터 좀 제 생각 갖다 드리면 전기차는 우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 뭐 엔카 있잖아요. 엔카에 쏠렸잖아요. 그요? 엔카 아시죠? 네. 네, 현대차에서는 엔카. 이건 뭐 솔직히 한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관심 있는 거고 해외에서 관심은 온통 전기차입니다. 온통 전기차가 핵심 관심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이제 몇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보면 이제 벤틀리도 전기차 나왔죠. 그리고 이제 폴쉐도 이제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만약 현실화되어 있는 거가 이제 아우디 이런 거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번에 테슬라에서 바로 언급한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폴쉐나 이런 것들이 전기차가 나왔는데 테슬라 대비 2년에서 3년까지 기술력이 뒤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얘기한 거가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벌써 1년 됐죠. 모든 페이턴트 공개했잖아요. 기술력 공개하면서. 그게 이제 아까 중국 얘기했지만 이제 슬슬 전기차가 이제 현실화되거는 거 계속 이제 5년 전 대비 3년 전 1년 전 대비 또 1년 후에는 더 많이 현실화될 것이다.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자꾸 우리나라만 보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만 보면 벌써 서울시인가 남사에서 5대를 1억을 했는데 다 잘못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딱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잖아요. 예?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오면 이제 전기차. 근데 그게 아마 이번에 삼성 SD에 오르는 것은 뭐 벤트리 때문에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뭐 그것까지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좀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콘텐츠나 뭐 우리 이성영 교수가 더 전문이니까 좀 일단 잠시 얘기 들으면 되겠고요. 저는 제가 보는 이제 관심 섹터나 추석맞이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면 나름 추석 특집이니까 저희가 추석 다음 주에 녹음 없잖아요. 일주일 예정이 없는데 추석 전후의 흐름을 한번 과거의 경험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전후에서 이제 오늘 화요일 나면 전후에서 지금 분명히 시장을 아웃퍼폼했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첫 번째가 음식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거죠. 추석이니까 웃자는 그 조금이라도 전이라도 붙이고 기름이라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술도 마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엊그제 보혜양주가 올라가겠대요. 그거라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음식료가 이렇게 갔던 거가 사실이에요. 유통도 올라갔어요. 유통도 올라갔고요. 또 하나 올라간 거가 전기가스, 통신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를 다 갖다 대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텔레비도 더 많이 봤을 거고 가스도 더 많이 썼을 거고요. 집에 가서 이럴 때 못 가니 집에 어르신이나 전화라도 하자 그래서 통신도 올랐을 거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5 플러스 5 하면 한 5년 동안 아웃퍼폼 했어요. 그걸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추석 특집이니까 이번에 9월 지나고 나면 바로 9월이 끝나잖아요. 그죠? 9월 30일 지나면 바로 추석 끝나면 이제 바로 10월이면 3분기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3분기 실적관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만 보면 작년이랑 매출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지금요. 그렇게 뭐 와이즈 FM 보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검색하시면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이익 같은 건 좀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죽 썼어요. 작년에는 이제 세월호가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메르스가 있었는데요. 그 사회적 분위기는 작년에는 올해는 메르스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어저께는 아니라고 뭐 그러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세월호가 완전히 빨아들였어요. 그게 충격이 너무 했고 그분들의 아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작년에 메르스 세월호가 사건이 더 컸어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이 이번에 1% 늘어난다 하는 거는 거의 안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순이익 같은 건 50%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순이익, 영업이익이 약간 다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작년 동기 대비 늘어나는데 문제는 컨센서스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네. 근데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유화학 에너지는 절대 규모는 많이 좋아졌는데 컨센서스가 많이 마이너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컨센서스가 조금 늘어나는 거가 대표적인 거가 자동차가 좀 늘어납니다. 그럼 환율 효과라고 보셔야 돼요. 자동차. 근데 재밌는 게 그 컨센서스 감소한 거 리스트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그 전망치 대비해서 1개월 그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깨가 환율 효과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똔똔이 조금 늘어났다 놨다 하는데 절대치가 아니라 그 증가치가 말씀하신 거 맞는데 좀 플러스 말씀인데 플러스 나는 데도 있고 마이너스 있는데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뚜렷하게 늘어난 데가 있어요. 뚜렷하게 늘어난 거가 거기도 또 재미나는 거가 저런 게 들어가요.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가 들어가고 전기가스 이렇게 또 들어갑니다. 네? 그거는 근데 이게 보시면 그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작년 대비 유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재료비가 입장에서 재료비가 떨어진 게 있고요. 통신 서비스는 딱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신 서비스는 그러니까 올해 2분기부터 데이터 요금제가 나왔어요. 그 순수 데이터 요금제면서 객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뚜렷이 구분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2분기에 깜짝 실적 난 게 통신주가 다 깜짝 실적 났잖아요. 벌써 2달, 3달 됐는데 그래서 KT나 SK텔레콤도 깜짝 실적 났고 제일 많이 깜짝 실적 나는 게 LG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통신주가 좀 올랐다. 그래서 그런 쪽이 실적 절대치가 아니라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는 쪽이 그런 쪽이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실적과 관련된 그 정도 일단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추석 선물이자 추석우리 우리 시청자분들 선물인가요? 선물도 되고 이거는 지식을 드리는 건데요. 요즘 보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이제 저는 이제 로봇에 꽂혀 있으니까 근데 로봇이라고 보면 이제 자꾸 로봇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조사를 보면 로봇의 이제 최고 단계는 저거예요.
뭐예요? 인공지능? 아니 휴메이드?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란 말이에요. 휴머노이란 게 이제 휴머노이드? 이게 최고 단계. 네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그 휴머노이드 단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나오지 답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 그게 뭐 되겠느냐. 로봇이라고 하면은 휴머노이드뿐만 아니라 뭐 얘기하는 줄 알아요? 뭐야? 로봇 태권부 얘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잠깐 이거 좀 저기 좀 꽂아주세요. 전화가.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게 사람의 형태를 한 건데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제 잘못 사람들한테 접근했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얘기했는데 이게 휴머노이드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건 이제 올해 나온 영화 중에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은 엑스 마키나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엑스마킷? 엑스 마키나라 또 영화가 있어요. 마키나? 네, 그게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 개념이 되겠고요. 미국 영국 드라마에서 휴먼스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휴머노이드라 그쪽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최상의 단계고. 그렇죠. 네, 그 전에는 이제 군사 로봇 같은 거는 이제 많이 현실화된 거고요. 근데 군사 로봇은 이제 막 뛰어다니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워낙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적을 관측한다거나 폭탄 제거한다 이런 쪽에 얘기하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네. 그런 거 있고 조금 내리면 이제 공장 자동화 되겠고요. 그 또 하나가 이제 딥러닝. 딥러닝. 네, 딥러닝. 딥러닝이 뭐예요? 딥러닝이라는 게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깊게 배운다는 얘기인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추측해 나가는 거죠. 인공지능이죠. 네, 인공지능을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1950년대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기본이 된 거가 딥러닝이고 딥러닝이 가능한 게 컴퓨터가 빨라지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축적이 잘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보셔야 되겠는데 그거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가 됐건 김성 과장도 말했던 그리고 각종 운송 수단이나 됐건 그 인구 요즘 고령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고령화랑 로봇이랑 같은 개념으로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번에 NH투자증권에서 일본을 봐야 된다 레포트 계속 시리즈 나오죠. 네. 거기 고령화랑 로봇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분들 딱 30분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0분만 투자해 가시는데 제가 이 교수한테 여러분 얘기했는데 이건 김성 과장도 오늘 보세요. 30분만 딱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엘란 머스크라고 치세요. 영어로 머스크 MUSK를 치시겠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 약간 어려운 단어 들어갑니다. CNN 치세요. CNN 네, 치시고요. 거기 가면 바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것도 약간은 그렇다 그러면 진화한다는 의미 있죠? 네네. 이볼루션. 이볼루션. 네. 이볼루션이라는 걸 치시면 이게 지난 주말에 30분 동안 특집으로 일론 머스크 특집 대담 프로를 했는데요.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30분 쭉 가는 게 아니라 색점을 딱딱딱 해서 편집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게 영어 한국말 번역본도 누가 만들어서 올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한번 보시면 감이 쫙옵니다. 근데 거기에 말한 그 요지를 보면 그게 그래픽도 잘 나기 때문에 영어도 아주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에 말을 한 문장으로 줄였어요. 저는 그런 걸 좀 하잖아요. 네네. 제가 한 문장 줄이는 거는 제가 다 못 알아듣는 것만 번역했을 수도 있겠지만 딱 한마디는 뭐냐면 수많은 각종 진화하는 그런 기술 발달이 있죠. 네. 뭐 로봇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환경이 됐건 운송이 됐건 로봇가 됐건 그게 말하는 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미 진척돼 있고 여러분들의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론 머스크 핵심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당장 주식 투자가 아니지만 당장 주식 투자할 선물을 줘야지. 주식 투자할 건 조금 이따 또 말이 납니다. 진짜요? 예. 또 머릿속에 딱 있어요, 전혀. 저는 그러잖아요. 360을 주식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특히 추석 때 보시면 이거는 영어 잘하고 맞던 거는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드렸고요. 네, 이 교수는 뭐 관심 섹터나 이런 것들 추석 선물. 섹터는 여전히 뭐 콘텐츠 쪽 섹터가 네. 왜냐면 이제 CJ ENM이 살아 있는 거고. 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김성훈 과장이 지금 전화 갖고 잠깐 나갔는데. 불러면 되지만 다시. 저기 갔다 왔거든. 어디요? 전기차 포럼. 네. 네, 거기 그 정치 얘기 한참 했어 지금. 네, 한참 지금 다시 듣고 싶은데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과연 우리가 비아디에 대한 쪽을 뚫고 들어갈 힘이 있을까? 네네네. 이런 부분이겠고 내가 만약에 중국 정부면 쭉 끌어올린 다음에 리튬 인산철 쪽으로 밀어버릴 것 같아. 삼성 SDI하고 LG화학 죽이는 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네. 리튬 인산철로 가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시진핑은 올해 3번인가 만났다고 그러는데
우리 뭐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재용 부회장께서. 그럼 몇 번 만난 게 뉴스에 나오고. 만난 건 만난 거고. 그래 난 처음에 만났다 그러길래 단독으로 만난 줄 알았어. 10명, 20명 같이 만난 걸 올해 몇 번 만나 이런 게 뉴스가 나더라고. 대박이야. 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저는 여전히 컨텐츠 쪽인데 네. 이 컨텐츠에 대한 쪽의 흐름이 네. 상당히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주도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시장에서.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아웃퍼폼하는 거. 지금은 이제 삼성페이 관련주가 실적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주도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네네. 걔네가. 근데 이제 걔네들이 이제 좀 많이 오버슈팅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도 움직이는 거 보면 뭐 수산주 뭐 이런 거 움직이거든요. 그게 그만큼 저거 하다는 얘기예요. 갈 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움직였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라면 네. 시장은 일단은 그 주도주가 없는 가운데서 낙폭과대주가 당분간은 주도한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낙폭과대주에서는 저도 2차전지 SDI를 봐라. 둘이 짰어? 둘이 짰어? 아니요. 네. 왜냐면은 SDI 말고는 네. 지금 낙폭과대에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2년째 SDL을 하반기에 닭꽃으로 했는데 이젠 내가 할 때지.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안 됐잖아, 안 나는.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하려고. 나는 2년 동안 좋다니까 됐는데 항상 상박에 깨져버렸거든. 욕만 보고. SDL 말고는. 쓱 이제 빼실 때가 됐어. 그게 전기차 포럼 약간 질문이 나왔어. 네. BYD가 했을 경우에 아까 질문해봐. 아니 이제 전기차 포럼에 갔다 온 얘기 좀 잠깐 더 해주세요. 깊게. 아니 딱 포인트 하나요. 중국 쟤들은 전기차에 상당한 뭐랄까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정말 강하고요. 또 하나,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삼성 SDI나 LG화학의 제품이 중국으로도 강하게 납품이 되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중국 1위 전기차 BYD가 자체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어요.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에 대한 수요는 제한적이다. 다만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납품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쓰겠지만 아무도 그렇고 다만 LG화학과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업체들은 안 쓸지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마켓이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장일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맞춰서 마침 유가도 이제 슬슬 반등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래도 싸니까 네네. 싸니까 뭐 가솔린 대비해서 그래도 가솔린 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하겠지만은 일단 전반적인 재반 여건 상황이 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나리오를 먼저 가정을 세우고 나서 우리가 근거를 찾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형주 중에서 올라가는 게 지금 자동차랑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 LG화학이랑 근데 두 개 다 낙폭과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단순히 그 낙폭과대 더하기 이유로 할 때 저 슬슬 시장을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일단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에서 갖다 붙일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조선주 어떻게 땡겨 지금? 땡기려면 조선주 어떻게 땡겨? 못 땡기잖아요. 땡기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전기차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있잖아요. 중국 가봐라. 딱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분이 지금 전기차를 끌어올릴 만한 명분은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시장도 돈이 갈 데 없는 시장이 명분을 찾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한번 쏠리면 또 무섭잖아요. 또. 그래서 일단은 좀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테마들 됐으면 이제 추석 선물이다. 추석 선물을 떠나서 꽃처럼 선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전화 뺐잖아요. 똑같은 거 삼성 SDI? 삼성 SDI 좋아. 저 아까 컨텐츠도 얘기했었고. 종목으로 한번 가보자. 종목. 종목은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약한 건 아닌데. 좀 작은 종목이에요. 상관없어요. 종목 말하는데 P&E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거. P&E 솔루션이라고. 일단은 저도 공부하는 중이에요. 공부 다 하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P&E 솔루션이라고 지금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장비 업체. 무슨 장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요? 네. P&E 솔루션 네. 교수는 알아요? PN 솔루션 알죠? 어떤 회사이고? PN 솔루션도 그 2차전지 쪽 관련된 쪽이던데? 아, 그것도? 네, 네. 네. 그러니까 전기차도 하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네. ESS 저장 장치도 하고 있고요. 네. 전원 공급 장치도 하고. 그러니까 전기차와 전기 2차 전지 관련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애들. 네. 영어로 쓰는 거예요? P&E? 한글로요. 한글로 PNE. 네. P&E? 네. 네. 아, P&E 솔루션? 네. 어떤 회사는? 131, 이거 38390? 이거네요? 네. 올해 또 2월달에 나온 뉴스가 네. 그 합작 법인 통해서 중국 2차 전지 시장에 진출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네. 물론 MOU입니다. 네. MOU라는 거는 이제 얘기를 드리겠고요. 네. 실적의 턴어라운드 됐어 다행히.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었고 네.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네. 마켓이 넓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네. 실적 턴어라운드가 네. 단순히 이 업체 개별적인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네.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의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음. 높다. 마침 이럴 때 삼성 SDA도 작살났다가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 업황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흐뭇하네. 네. 흐뭇해. 이 두 분들이 전기차에 꽂히기 시작했네. 네. 네. 이 교수는 2년 만에 꽂혔어 나는. 2년 만에 전기차. 여기서 한마디 들어가면 돼. 예. 이 교수는 전기차 살 마음이 있어? 전기차 살 마음 있죠. 그럼요. 저도 이제 내가 보기에 주가 올라갈 타임이네. 전기차 살 마음이 왜냐면 있어. 나는 항상 먼저 해. 그리고 사람들 얘기하면 난 좀 지겨워지거든. 나 요새 삼성 했을 때 눈에 안 들어오거든. 관심이 없거든. 네. 근데 둘 말하는 거니까 항상 타이밍을 또 우리 이승훈 교수랑 우리 또 김성훈 과장의 타이밍의 예술이잖아 둘은. 나는 문제는 타이밍이 없어. 네. 그래서 내가 눈치껏 못하잖아 모든 거를. 근데 진짜 전기차 살 마음 있어? 전기차 살 마음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전기차 전에 최소한 하이브리드 같은 막 사겠네. 하이브리드 같은 거를 사야죠. 100% 전기차 못 하고. 왜냐면 그건 탈 때가 지금 아닌 거고. 지금은 이제 많이 현실화되어 있는 거가 네. 플러그도 있는 거야. 네. PHEV잖아. 네. 지금 네. PHEV가 대세죠. 대세잖아. 그럼 예를 들어 그 프리우스 살 마음 있다는 거네. 프리우스는 안 사지. 그래? 나는 프리우스는 너무 좀 약간 솔직히 이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더라고. 구려. 약간 구린데 이름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 아실 거예요. 자동차 아시는 분. 네. 렉서스에 똑같은 거 있지만 프리우스랑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건데 렉서스에서 나온 거 있어. 그게 똑같은 그 플랫폼이래요. 네. 그거는 있어 보이더라. 가격은 좀 비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팔아요. 그 차는 내가 괜찮고 저는 뭐 여전히 그 전기차 순수 전기차도 살만이 있는데요. 그건 그렇고요. 이겨서도 주식 하나 수석 하나 줘야지. 삼성 네. SDI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아니 삼성 SDI가 얼마나 좋은데요. 삼성 SDI. 그거 말고 그거는 선물로 받는 사람들이 네. 그건 별로 느낌이 안 와. 그거 뭐 저건 같은 거야? 그 식용유 세트 이런 거야? 그렇지. 그건 식용유 세트지. 식용유 세트지. 식용유 세트 아니면 참기름 세트. 참기름은 괜찮지. 여기 들으신 분들도 이거 아셔야 돼요. 선물 받을 때 네. 제일 기분 나쁜 건 추석 선물 회사에서 주잖아. 제일 안 좋고 내는 거가 일단 값은 싸고 무겁고 큰 거. 큰 거. 그게 보면 모모표 식용유 세트 있죠. 식용유 세트. 거기다 괜히 1, 2 써 있어. 값은 뭐 2만 원 할지 모르지만 집에까지 오면 그래도 땡큐인데 그걸 줬을 때 들고 가야 될 무거워. 짜증나지. 짜증나지. 나같이 지하철 2개 타고 버스 갈아타고 집에 가는 사람 제대로 짜증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내가 좀 우습게 얘기하지만 면세점에서 아무리 중국 사람이 샴푸를 한다 해도 샴푸는 잘 안 팔리는 거야 면세점에서. 값싸고 무거워 그 샴푸가. 그러다 지금 대부분 1+1이거든 무거워. 그래서 그건 티가 안 나.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화장품 비싸잖아. 조금만 더 비싸잖아. 그리고 반지에 핸드백 같은 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거든. 이 조정이 좀 나왔는데 아니, 조정이 이제 최근에 엄청 급등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재미냐면 한국전자인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얘가 크루셜텍을 제치고 들어갔거든요. 크루셜텍을 제치고 삼성페이에 들어갔잖아요. 크루셜텍은 좋댔어 그럼?
좆되진 않았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중국 애들이 하면 되니까. 옛날 그 지문 인식 얘기했을 때 크루스 때 나왔던 거잖아. 네. 네. 슈프리마도 아니고 크루셜텍도 아니고 한국 전자인지. 크루셜텍도 살아있네. 네, 크루셜텍도 살아있어요. 오. 얘네들은 이제 중국 쪽으로 가면 되니까. 누가 받아준대? 뭐 어쨌든 간에 채팅 프로그램 만드시고 쓸만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크루셜텍은 크루셜텍이고 한국 전자인증이 이번에 지문 결제 관련돼서 걔네가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홍채 인식도 해요. 음. 근데 여기까지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 네. 2012년 네. 저기 미국에 있는 팔로알토 거기 뭐 있습니까? 뭐? 팔로알토 연구소. 실리콘밸리. 모르지 나를. 실리콘밸리에 팔로알토에 실리콘밸리가 있잖아요. 네. 실리콘밸리에다가 네.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대표님이. 네. 그 자회사가 AI 브레인이라는 네. 자회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뭐 하느냐? 음. 인공지능을 합니다. 이름도 좋네. 거기다 항공정보, 인공지능까지 오시면 되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쫙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네. 얘가 유일한 우리나라 인공지능인 거야. 그래요? 브리치텍 같은 경우도 뭐 그거 저거 한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인공지능 하는 애거든요. 근데 얘가 작년에 그 미국에서 제품을 출시를 했었어요. 네. 교육용 로봇을 네. 인공지능 교육용 로봇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쪽을 아직까지 이쪽을 파보는 단계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 어쨌든 엄청 많이 급등해서 삼성페이 관련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실적 대비해서 엄청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뭐 트레이딩으로도 괜찮을 거는 같고.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인공지능 쪽 로봇으로 해서 만약에 매출이 나오기 자회사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상당히 재밌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봐야겠다. 그 말 나온 AI 김에 우리 또 이 교수께서는 워낙 전공이 있으시니 우리나라에서 그 자회사나 미국에 이런 이 예뿐만은 아닐 거거든. 네, 그렇죠. 정보인지까지 오르지 않은 것들 네. 찾아내는 프로젝트를 추석해 좀 하세요. 아, 못합니다. 돈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아니 우리끼리 해갖고 어떻게 네. 해보자고. 왜냐면 이게 로봇스타도 모르는 우리가 맨날 얘기했는데 난 로봇스타를 들은 적도 없었잖아. 로봇스타도 좋아요. 아니 그 좋은데 좋아요. 나는 나 로봇 지금 로봇스타 하려다가 응. 로봇스타 지난번에 얘기해서 응. AI 인증하는 거야. 이제 저거 얘기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로봇스타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그게 그 드러나지 않고 자회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벤처 투자하는 애들 많이 있을 거고 네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말 나온 김에 저는 진짜 추석 관련해서 네. 추석 관련해서 좀 볼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실적 얘기한 거 저는 그게 섹시한 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주말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알다시피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 애들 다시 몰려오고 있다. 이번에 작년에 16만 명이 국경절랑 추석 연휴 중추럴 때 왔는데요. 네. 올해는 그 정도 작년보다 뭐 더블 이건 아닌데요. 목표가 순수합니다. 목표가 올해 작년 정도 오자. 이게 지금 강국 관광공사의 공식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숫자는 안 나왔어요 아직요. 예, 근데 예. 진짜 많아졌어. 다시.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소공점이나 이런 데는 많아요 워낙에 잠실에 이렇게 많은데요. 많이 제일 영향받았던 거가 롯데월드점이었거든요. 근데 롯데월드점이 메르스 때 정말 하나도 없어갖고 저 같은 사람을 반겨할 정도였는데요. 지금 보면 주말에 가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면세점 같은 경우가 9월 첫째 주에 한 50%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쪽이 좀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보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에 미쳐있던 사람이잖아요. 여전히 좀 상당히 싸다고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포인트를 약간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은 앞으로 길게 봐서는 저거죠. 무비자. 많은 사람이 온다. 그리고 제가 요즘은 관심 있는 게 좀 토니몰입니다. 토니몰이는 쉽게 얘기해서 썩은 물량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물린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오늘 딱 우연히 보니까 오늘 7% 올라가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주식인데요. 지금은 아니 이게 뭐 엄청 간다 얘기를 떠나서 토니모리 같은 것들 있죠. 이거 또 뭐죠? 에이블인가? 에이블 네, 그 원샷 브랜드 이런 거. 에이블 CNC 망했지. 일단 원샷 브랜드 있죠. 네. 네, 뭐 주식은 모르겠는데 원샷 브랜드 하는 원 브랜드 샵. 원 브랜드 샵 그런 쪽이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웬만한 저 서울에 어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인천도 뭐 당연하고요. 웬만한 데 보면 다 중만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점원이라 그래서 토니모리 같은
중저가 화장품류 이러면서 매장을 갖고 있고 중국까지 가면 더 좋대. 근데 중국도 이미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에서 단점이 송사가 엮여 있어요. 중국 현재 첫 번째 파트너랑 송사 관계 있는 게 아마 뉴스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도 많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 추석 연휴에 중국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게 한 차례도 레벨업 될 수 있다. 물린 게 없다 지금 이게. 그거에 있다 보고요. 하나 이제 점잖게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실적 시즌이니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2분기 실적 시즌의 히어로는 통신주였어요. 우리가 안만한 거 큰 것 중에서는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깜짝 실적이 3사가 다 나왔고요. 특히 LG 플러스가 이제 많이 실적도 잡고 이번에 사물 인터넷 때문에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또 하나의 통신주가 CG헬로비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CG헬로비전은 이제 알뜰폰인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알뜰폰은 적자 산업이에요. 아직도요. 근데 빠르면 금년 하반기에 분기 흑자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있는데 뭐 가능하면 좋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3분기에 실제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 왜냐하면 2분기에 온전히 한 것이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 요금제가 6월 말에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뭐 CJ가 됐거나 SK 관련 텔링크가 됐거나 이렇게 알뜰폰 사업하는 사람들은 6월 말에 시작했거든요. 정확히 아는 이유가 제가 그때 가입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제가 문자 받고 가입했거든요. 바로 그날로 가입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어 보이고요. 늘 말씀드리면 티빙 사업. 이게 뭐 돈을 된다 안 된다 떠나서 내년 후에 보면 수익 유료 회원이 급증할 거라고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고 있고 흔히 얘기해서 MNC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전 CG헬로비전이랑 CG헬로비전 시기적 특성 그리고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 실적이랑 상관없이 시기적 특성을 보면서 토니보리 이런 두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하나는 괜히 제가 얘기하면 민망하지만은 지금 이쪽 업계에서 콘텐츠 업계 탑픽은 저는 이승훈 교수가 좋아하는 하면서 저한테 가르침을 하나 날려줬던 YG 플러스다. YG 플러스. 네, YG 플러스는 정말 주목해야 된다. 네, 이거 왜냐하면 근데 불안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아마 100%로 잡혔을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실적도 없고, 네? 실적도 없잖아요. 네. 이거 적자죠. 네. 메리츠는 아니에요. 뭐야 풀렸어? 메리츠 아니야? 아니, 각 증권사마다 달라요. 근데 제가 딴 데도 한다 대신 뭐 봤더니 한번 거기도 100%로 잡혀 있더라고. 왜냐면 기본으로 적자니까 적자인데 이게 그래서 말씀은 이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거기서 중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말 나온 김에 이정 교수가 또 좋아해서 저한테 가르치김을 줬던 제이 콘텐츠들 있잖아요. 네. 주목하겠다. 왜 이렇게 많이 줘요? 종목을. 선물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선물 안 주니까 왜 이렇게 많어 종목이. 아니 이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다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잖아. 그런가? 새로운 거를 줘야지. 아니지. 토니모리 같은 거 별로 얘기 안 했어요. 토니모리는 비싼데. 뭐 비싸? 비싸죠. 그거 공모가에서 100% 더블 달고 들어 비싼 거예요. 그거. 에이, 그건 처음에 공모가에서 바로 다 오르는 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딴 화장품에 비해서는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동의하는데 그럴 거면 제닉이 낫다. 제닉. 네. 제닉이 단독샵이 있나? 제닉은 단독샵은 단독샵이 없을걸? 왜냐면 단독샵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제닉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요즘에 저는 그럼 좀 반대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저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유커들만 보면 그런데 제닉이가 ODM을 하거든요. 중국에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두 번째 우리나라 코스맥스처럼 공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닉 같은 경우가 이제 온라인샵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팩에 대한 쪽에 와서 사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온라인 본토에서 이제 온라인 마켓에서 얼마나 팔리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닉이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고 제닉이도 그냥 그런 거 하나 한다고 그래. 중국에서 면세 좀 들어간다고 사업하면 한다고 그래. 아니 농담이고 농담으로. 네, 왜냐하면 제닉 같은 거 저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왠지 제닉 이런 거가 하여튼 싼 거 마스크 한다고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는 자체 매장이 엄청 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매장이 있는 게 중요해요. 국내외 매장이 있고 왜냐면 거기들 하면 거만 파는 게 아니라 다 사잖아. 한 김에 쉽게 얘기해서 솜도 사잖아. 솜도 팔고 뭐 화장 클린저도 파는데 제닉은 제가 모르겠지만 자기 브랜드가 아니면 어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게 좀 약할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 에레넌스 같은 경우에는요. 딱 제가 그 회사를 싫어하지만 호텔 신라에 가면 딱 그냥 매대 딱 가운데 있거든요. 가운데 있지.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토니모리는 전국적으로 워낙 많고
그런 애들이 다 보면 저 시골에도 중국말 써 있거든요. 야, 토니모리 올라오는데 오늘은 상상해서 오늘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포인트가 자체 매장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주식이 썩었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네. 선물 세트 받았는데 주식이 썩은 거야. 제가 그렇잖아요. 토니모리가 뭐 전 실적 좋은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지금 그런 거다 이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이해하시면 주식해도 좀 도움이 개인들만 되겠네요. 엄청 사네. 토니모리? 아니 산성 LNS. 토니모리 내년에 나가겠네. 하도 토니모리 하다 보니까 입에 달아. 이름도 좋아. 결정적으로 내가 보기에 토니모리. 토니모리. 그래서 토니모리가 아니라 토니모리보다는 네이처 리퍼블릭이 이번에 그 지하철 그 수주 따냈잖아요. 상장했어? AVC 아니 상장 안 했지. 그 상장한다고 지금. AVCNC가 응. 그걸 뺏겼어. 내가 말하잖아. 그게 그런 거 상장되면 상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예, 그런 게 되는 거라니까 지금. 딱 그런 게 되는 시장이야 지금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페이스샵은 LG 거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페이스샵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되는 시기 맞죠. 그런데 내가 중국까지 있으니까 토니모리는 말은 다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의 그런 송사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좀 알으시면서 지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괜히 종목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림은 하나죠. 결론은 딱 하나만 보면 일론 머스크 CNN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면 정말 쿵이야. 그 주소를 좀 남겨주셔야지. 앨런 머스크 뭐요? 아까 이거 보라 그랬잖아. 주소를 할 수가 없는 게 길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 주소가 있잖아요. 그냥 구글에서 뭘로 검색하면 되잖아요. 아까 아무래도 구글에 들어가서 앨런 머스크 ELON 뭐 MESK 치시고 한 칸 띄고 CNN 치시고요. 머스크 메론 나온다 이제. 아니 나와. CNN까지 가면 바로 제일 먼저 나올 거고 네이버 치지 마시고요. 구글 쳐서 보시고 그것도 안 나오면 에볼루션이라고 EVOL 그거까지 치시면 딱 나옵니다. 한번 해봐요. 구글에 치면 나오나 안 나오나? 내가 말한 거 해봐. 그러면 바로 나와요. 그거 왜 안 나와? 뭐요? 그 영어로 자막으로 해석해서 나오는 거 누가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자막으로 딱 그렇게 바로 한글로 하지.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마 유튜브로나 그 나오면 유튜브는 뭐 자막하면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걸 자기가 선택을 처음에 할 때 선착을 했어야 돼요. 올리는 사람이. 올리는 사람이? 네, 선택을 했으면 되는데 그거 올리는 사람이 안 하고 그냥 보는 사람이 해주면 안 돼? 그런 그런 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죠. 있는데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유튜브나 혹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영어를 알아야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어 모르더라도 상당히 그런 쉽다니까요. 이거 굳이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출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서 그냥 서부의 출신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엄청나게 굴리질 않아요. 웬만하면 아실 수 있고 그래픽을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요. 말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그것도 뭐 영어 워낙 모르면 하나도 모르겠죠. 한국말 겨우 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다 김성관 과장도 다 거의 뭐 7, 80%, 50%는 알아들 거예요. 저 요즘에 영어 안 해가지고서 바보 됐어요. 아니 50%는 알아들어. 진짜로. 그래서 그걸 보시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선물이고 추석 선물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거. 좀 한 3번 봤죠. 어저께도 봤죠. 추석 선물이 아니라 그 추석 숙제잖아. 근데 그걸 보면 많은 것이 주시장에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 자, 여기 추석 특집인가요? 추석 특집이죠, 뭐. 네. 2주 동안 우리 2주에 뵙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어디 가는데? 아니 뭐 어디든 어디든. 네. 어디든 잘 다녀오시고요. 너무 또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 네, 술은 많이 드시고요. 자, 보혜양전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먹으란 말이야. 복분자, 그다음에 브라더 소다 이런 거. 보혜양저가 뭐 브라더? 브라더 소다. 진짜 이름이? 브라더 소다예요. 브라더 아니야. 브라더 소다. 브라더.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